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장암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암제 중에 하나인 캡사이타빈이라는 항암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캡사이타빈은 어,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항암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10여 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사용해 오면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약이고, 지금은 많이 대중화가 된 그런 약제 중에 하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약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암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캡사이타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사이타빈이라는 약이 어떤 약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은 대장암 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5-플로우르 유라실이라는 항암제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암제가 작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암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 원리를 보면은 암세포와 일반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암세포가 일반 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자란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 항암제의 첫 번째 그런 작용 방식이 되겠는데, 암세포가 일반 세포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암세포를 합성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영양성분, 암세포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세포에는 핵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포는 이렇게 세포 안에 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핵 안에서 모든 세포를 유지하고 기능을 유지하고 또 이것이 분열하고 증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전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 물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제 많이 일반인들도 아시고 있는 용어지만은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DNA가 이제 유전 물질의 핵심이 됩니다. 핵이라는 것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유전 물질을 중에서 보면은 DNA라는 것이 있고, 이 DNA라는 것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성분들이 네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성분 중에서 하나는 이 플로르유라실이라는 물질이 이 네 가지 성분 중에 하나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을 합성을 할 때에 이 항암제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물질 대신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세포, 암세포는 이 플로르유라실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원래 있던 성분과는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성분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핵산을 계속해서, 즉 DNA를 계속해서 합성하는 과정 자체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더 이상 암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지 못하게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대사물질의 반대다 그래서 항대사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항암제의 작용 원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F 플로레유라실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물질 중에 하나고, 이것이 들어가는 종류의 항암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소화기 계통, 위암, 대장암, 간암 이런 종류의 계통의 암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항암제들이거든요. 과거에는 이 5-플로르유라실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주사 형태로만 투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캡사이타빈이라는 물질은 이 자체로는 이제 효과가 있지는 않고, 이게 몸 안으로 들어가서 간을 통과를 해서 대사가 되면은 이것이 5-플로르유라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캡사이타빈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먹는 약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5F 플로레르실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전부 다 입원을 해서 주사를 맞음으로써 효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캡사이타민이라는 약이 나온 이후부터는 먹는 약으로 사용을 해도 플로레르실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캡사이타빈하고 플로르유라실이라는 약이 거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데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에 몇몇 이런 질환이나 몇몇 이 연구를 보면은 플로르유라실보다 캡사이타빈이 더 효과가 좋다는 그러한 보고들도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캡사이타빈을 플로르유라실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캡사이타빈을 사용을 하는 그 일정을 보면은요, 이제 먹는 약이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걸쳐서 드셔야 되는데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복용을 하게 됩니다. 복용하는 방식은 아침, 저녁 하루 2번을 복용을 하고 식사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식사 이후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식사 자체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캡사이타빈이 용량이 500mg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50mg짜리 용량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체중과 키를 고려를 해서 자기에게 가장 최적의 용량을 계산을 해서 보통 큰 거 몇 알, 작은 거 몇 알 이렇게 처방을 드리려면은 그 양을 일정하게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2번을 드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2주 동안을 쉬지 않고 복용을 하시고 3주째는 되게 휴식을 취해서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좀 주게 됩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 3주, 한 주의 휴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해서 3주 일정으로 치료를 진행하지만 환자분에 따라서는 2주를 쉬는 4주짜리 일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캡사이타빈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걸 드신 분들 중에서 다는 아니고 그냥 30% 정도 또는 40% 정도에서 손발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건 어떤 증후군이냐면은 손과 발이 통증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벌겋게 되고 손 발끝에 껍질이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손발 증후군이라고 하고 실제로 캡사이타빈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되게 손발 증후군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캡사이타빈을 못 쓰고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바르는 약을 쓴다든지 약의 용량을 줄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요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손발 증후군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면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대부분의 항암제들이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메스꺼움이나 구토는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주 심해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되게 초기에는 메스꺼움 구토가 있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적응을 하면서 좀 나아지는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소화기 계통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같이 있게 되죠. 그리고 캡사이타빈 단독으로 쓸 때는 이게 백혈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암제들이 대부분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백혈구를 어느 정도 떨어뜨릴 수는 있고 백혈구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열이 난다든지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생긴 정도까지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이런 우리가 항암제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종류의 부작용은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캡사이타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손발 증후군이고 이것만 잘 극복하시면 잘 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캡사이타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캡사이타빈은 과거에 우리가 5-플로르유라실이라고 했었던 주로 주사 형태로 사용을 했었던 암세포가 빨리 자라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 증식에 가장 핵심적인 물질인 유전 물질, 즉 DNA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성분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항암제의 작용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5-플로르유라실의 전구체라고 합니다. 이걸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하시면 이게 간을 통해서 대사가 돼서 그 대사 산물이 5-플로르유라실로 바뀌면서 항암 효과를 내는 그런 약이 되겠고요. 치료하는 일정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아침, 저녁 2번에 걸쳐서 나눠 드시게 돼 있고 하루에 일정한 간격으로 12시간 간격으로
총 2주간을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를 쉬시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한 주 더 쉬어서 2주를 쉬고 4주마다 한 번 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 일정은 대개 2주를 복용하고 한 주 쉬는 이렇게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손발증후군이라고 해서 손과 발에 통증이 있고 색깔이 변하면서 손발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메스껍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백혈구가 떨어지는 부작용도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 그리고 고용암으로 치료하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